자, 이 영조 얘기를 길게 해가지고 정조 얘기는 짧게 끌어갈게요. 자, 그 다음에 정조입니다. 정조는 1776년에 왕이 돼서 1800년에 죽었지요.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. 사도세자의 아들이고, 사도세자가 이 이모화변, 뭐 다른 말로 이모년 처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, 이모화변으로 죽었을 적에 나이가 11살이었어요. 예, 뒤주를 들고 왔을 때 이 얘가 그 세자의 아들, 그 세손이거든요. 세손이 막 뛰어와가지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뒤주에 막 몰래 물 갖다 주고 막 그랬던 뭐 일도 있었을 정도인데, 어쨌든 그런 11살 때 본인의 아버지가 죽는 비극을 겪으면서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영조가 사도세자를 쿨하게 이렇게 죽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? 그 아들 세손이 너무 기량이 뛰어나거든. 자기가 봤을 때 정말 똑똑하거든. 그렇지?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? 아버지 잡아먹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, 뭐 이분도 그 못지않게, 영조 못지않게 훌륭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다.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죠. 그러니까 이제 정조, 그러니까 이 세손 같은 경우를 이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리는 게 아니고, 그 사도세자의 아들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가는 뭐 죄인의 아들이다, 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잖아요. 그 조선이 내가 자주 얘기하는 말로 정통성이란 말이 있잖아요. 이 정통성이라는 거를 얼마나 그거를 중요시 여기는데, 그래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영조가 그걸 염두에 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. 이거는 야, 죄 있어서 죽은 거 아니다. 이거 우리 집안 일이다. 이건 우리 조선의 일이 아니고 집안 일이다. 이거 야, 죄인 아니다,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, 그래서도 불안했는지 이 세손을 갖다가 이 효장세자, 얼굴도 본 적 없어요. 사도세자도 얼굴을 본 적 없어. 하도 일찍 죽어가지고. 이 얼굴도 모르는 큰아빠의 양자로 넣어버리고, 얘는 효장세자의 아들이다. 그러니까 왕이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정통성을 확보를 해주려고 한 것 같아요. 정조가 1752년생이니까 왕자리에 올랐을 때는 25살이었고요. 예, 정말 똑똑해가지고 그 까탈스러운 영조가 좋아라 했답니다. 예, 근데 초반에는 하여튼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예, 초반에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은 뭐 반란도 많았고요, 역모도 많았고요. 이 사도세자가 이 집안답지 않게 아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. 은원군, 은전군, 은신군 뭐 이렇게 있는데,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 이제 동생들 은원군은 유배 가고 은전군은 결국 사약을 날리게 되고 뭐 그럴 정도로 초반에 반란과 역모가 정말 많았대요.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요? 그 정조 책 읽고 있는 바로 직전, 바로 그 코앞까지 킬러가 자객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,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날수록 왕권은 엄청 강화하게 되는데,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이런 거죠. 규장각. 규장각 사실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. 원래 세조 때부터 있었던 건데, 왕실 도서관이죠, 그죠? 왕실 도서관인데, 여기에 애들을 이제 여기가 거의 이제 정조의 핵심 라인들입니다. 정조의 핵심 라인들 여기 갑니다. 그래서 뭐 박제가라든가 뭐 이덕무라든가 유득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규장각 이런 데서 활약을 하게 되고, 그리고 초계문신제라고 해서 초계문신제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좀 하급 관리들을 갖다가 재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하급 관리를 재교육 시켜주는 프로그램. 여기에서 이제 나온 애들이 이제 뭐 정약용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, 어쨌든 이런 규장각이나 초계문신제, 그 초계문신제로 나온 애들이 한 140명 정도 돼요. 138명 정확히는 138명 정도가 나오는데, 거기가 이제 정조의 핵심 라인이죠. 그러니까 세력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
알겠죠? 예. 그래가지고 이 규장각과 초계 문신제를 통해서 자기 편을 확보하고요. 거기에 덧붙여서 장용령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왕실의 친위대입니다. 왕실 친위대. 이때 당시에 뭐 문과 보통 과거 시험 치면은 문과 33명, 문과 28명이 비보는데 문과로 막 한 해에 2,000명씩 뽑아요. 그래가지고 그 걔들을 갖다 장용령 이런 데 투입을 하거든요. 이게 결국에는 정조의 뭐예요? 권력 기반이죠. 권력 기반. 권력 기반. 이게 이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. 그런 정치의 모습은 뭐다? 탕평정치다. 역시 탕평정치다. 이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뭐 시파, 벽파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시파, 벽파라고 해서 이때는 아예 이제 그 붕당 체제가 다시 재편돼요. 다시 재편돼. 이 시파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정도면 죽어야지. 아니다, 죽으면 안 된다. 뭐 이런 건데 정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초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. 정확히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. 근데 그거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해서 이거를 갖다 그러면 사도세자와 관련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세자 뭐 물론 영조가 주도해서 했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무섭겠어. 에헤이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. 근데 사실 정조 얘기 그 얘기는 아니에요.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할아버지가 날 효장세자의 양자로 넣었으니까 그 얘기 하지 마라고 해요. 하지 마라고 해. 근데 이제 안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때 안동 사람들이 눈치 없이 상소문을 쓰거든요.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해달라. 이거 안 된다 하면서 막 상소문 올리거든요. 정조가 그거 보고 진짜 극대노하면서 그 썼던 그 부자예요. 이씨 집안의 어떤 부자, 아버지와 아들인데 대번 목 날리고 안동을 그때 당시 안동부라고 해서 이 행정구역 가운데서 좀 높게 대우받는 편이었거든요. 현으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. 뭐 하여튼 그럴 정도로 뭐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파와 벽파는 나눠져 있지만 정조는 사도세자에 관해서 물론 본인도 친부니까 올리고 싶겠죠. 나중에 은근슬쩍 조금씩 올립니다.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무덤 있는 그 곳에 짓는 게 그 뭡니까? 수원 화성이거든요. 수원 화성 이런 걸 건설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좀 올리고 아버지 좀 사도세자의 명예 좀 회복시켜주고 좀 이런 목적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드러내진 않아요. 왜? 드러냈다간 궁궐이 난리 날 게 뻔하거든. 그죠?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나중에 정조가 암살을 당했니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요새는 뭐 그런 얘기 거의 이제 쏙 들어갔는데 그게 뭐 어쨌든 그럴 정도의 그 어떤 그 붕당 정치의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정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이런 거 구애받지 말고 그냥 간다. 뭐 그 얘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조의 암살설이 나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 벽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심한지가 굉장히 의심을 받았거든요. 근데 나중에 최근에 정조와 이 벽파의 이거 두목이었던 심한지가 주고받았던 편지가 공개를 돼요. 편지가 공개돼. 그러니까 정조 말기에 이 심한지와 정조가 엄청 부딪히거든.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뭐다? 그게 다 정조가 시킨 거였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게 다 정조가 시킨 거였다. 뭐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.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정치라는 게 그래요. 그냥 왕이 야 하자! 했을 때 네 하면서 그냥 하는 것보다 안 됩니다.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라고 이런 수많은 반대와 반대 끝에 결국에는 조율의 과정 끝에 나온 정책이 좀 더 먹힌다는 거죠. 정치적으로.
그래가지고 시켜요 일부러. 야,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네가 이렇게 반대하라고. 아예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좀 조정하는 느낌.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 뭐 벽파에서 뭐 정조를 암살했다 이 얘기는 좀 쏙 들어갔죠. 예, 그리고 죽을 때 보면 좀 많이 아프기도 했고. 자, 어쨌건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탕평 정치를 했고요. 이 정조라는 사람 자체는 뭐 굉장한 그리고 또 그 한 개 빼먹었네. 대전 통편. 아이고 오타가 나오네요. 추워서 그렇습니다. 대전 통편. 그리고 영조 죄송합니다. 까먹었어요. 속대전. 이게 이제 경국 대전 이후에 조선의 법전이 경국 대전 나온 게 언제야? 조선 성종 때인데 200년이 넘도록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됐었어요. 그거를 다 엮어가지고 처음에 업데이트한 게 영조의 속대전. 그 다음 업데이트가 정조 때 대전 통편. 앞에 있는 여기 속대전의 대전과 이 정조, 이 대전 통편의 대전은 같은 겁니다. 경국 대전이에요. 알겠죠? 경국 대전의 속편, 경국 대전을 다시 통편집.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?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주도해가지고 대전 회통. 뭐 이렇게 조선의 법전이 이렇게 변천되어 간다 하는 거 TMI로 알아두시고요. 자,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조도 탕평 정치를 하고 대전 통평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백성들을 되게 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정조거든요. 그게 뭘 보면 하냐면은 나 이거 보고 나 솔직히 눈물 찔끔 날 정도였어요. 수원 화성을 지을 때 보통 나라에서 성 짓는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부역이라고 합니다. 일시키는 거 부역입니다. 원래 부역의 기본 원칙은 밥도 안 주고 돈도 안 줘요. 그러니까 부역 나간다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다 피하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. 근데 정조 같은 경우에는 수원 화성 지을 때 야 페이 줘. 돈 줘라. 돈을 줘요. 그리고 부역하다가 다치잖아. 지금으로 치면 산업재해잖아. 야 50% 챙겨줘. 절반이라도 줘. 뭐 이런 식이에요. 그래가 막 각지에서 이거 일하겠다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거든요. 근데 이제 한여름 되면 우리 또 조선의 여름은 더워요. 폭염. 그 폭염이 되니까 막 사람들 막 오지 말라 그래. 오지 말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라서 안 돼. 자기는 해야겠대. 그리고 막 일을 하거든. 그래야 되니까 한 4,000명 정도가 나와서 막 일을 하더래. 그러니까 정조가 그 소식을 듣고 야 더위 먹겠다. 더위 안 먹는 약을 지어줘라. 그리고 약을 4,000명한테 막 지어주고 할 정도로 하여튼 엄청난 분이에요. 엄청난 분.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34개월에 걸쳐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길이 한 5.5km. 그래가 이걸 보고 뭐 혹자들은 수도를 사실 여기로 옮기려 했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. 한양도성 이때 당시 한양도성의 크기에 비하면 한 뭐 게임도 안 돼요. 한 16분의 1. 16분의 1 정도 같으면 한 6%.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6%밖에 안 돼요. 한양에.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이걸 통해 가지고 무슨 그냥 뭐 아버지 무덤도 그 근처에 있겠다 뭐 자주 뭐 하여튼 자주 들락날락했어요. 자주 들락날락하고 뭐 그랬는데 정조 이야기 좀 TMI로 좀 더 하자면 굉장한 능력자죠. 진짜 똑똑하죠. 경연이라고 있잖아요. 경연이라고 그 왕도 공부하잖아요. 그럼 신하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. 근데 신하들이 가르치는데 정조가 더 많이 하는데 뭐 얘기하면은 야 그거 아닌데 좀 찾아보지. 내가 본 책 몇 쪽에 보면 이래 나와 있던데. 해가 신하들이 나중에 그 페이지 보면 딱 그 부분이 있어요. 엄청난 엄친합니다. 정말 똑똑해요. 활도 잘 쏴. 누가 이성계 후손 아니랄까봐 활 잘 쏴. 100발 쏘면 99발. 응? 한 발은 일부러 하늘로. 왜? 100발 다 맞추면 하늘에서 질투한다. 목숨을 앗아간다. 이런 게 있어가지고 99발 맞추고 한 발은 위로 빵 이렇게. 엄청난 능력자입니다. 그리고 술도 엄청 잘하고 담배도 엄청 잘하고 뭐 이때 술 담배가 들어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막 신하들하고 막 술 먹고 이러면 막 신하들 막 다 죽어난대요. 근데 신하 그 가운데에서 잘 이렇게 좀 대적되는 사람이 좀 상대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약용.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욕도 잘하고
욕도 잘하고 그냥 막 패드립 바로 들어갑니다. 뭐 편지 나중에 보면 그 편지가 지금 뭐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.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 보면은 막 재밌는 것도 많아요. 보면 막 욕하고 어디 젖비린내 나는 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욕하고 그리고 막 호로 자식이라고 막 하고 호로 자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호가 오랑캐 호자거든. 오랑캐 자식 패드립 중에 상 패드립이게요. 뭐 그거 하고 궁궐에서도 뭐 얘기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욕 들어간대요. 근데 그러면 뭐 진작 잘려고 막 진작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뒤끝이 없어요. 막 욕하고 그래도 그때뿐이야. 그렇다고 해서 얘를 쫓아낸다거나 죽인다거나 막 그런 거 없어요. 예, 숙총 때는 좀 그랬는데 이 정조 때는 그런 건 없어요. 되게 쿨하다. 막 그렇습니다. 예, 그래가 보면은 그거 보면 아까 편지 이야기에서 좀 특이한 거 보면 막 이런 게 많거든요. 이게 가가가가인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이거랑 똑같은 그거라고 하네요. 하면서 그렇다고 합니다. 네, 이러면 얼추 할 얘기는 다 했던 것 같고 탕평정치 했고요. 뭐 그다음 뭐 신의 통공은 상업의 자유인데 이건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고 뭐 더 큰 고민은 이거예요. 영조 정조 때 잘 돼요. 근데 다음 시간에 보면은 순조 나오거든요. 정조 아들 순조한테 연결됩니다. 순조가 어리긴 했어요.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어렸습니다만 그때 되면은 이 탕평 정치가 안 돼요. 세도 정치라고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이거 되게 나쁜 걸로 알고 있잖아요. 맞아요. 네, 정치가 완전 파국으로 치닫습니다. 왜 그랬을까 이거죠. 왜 이 좋은 탕평 정치가 뒤로 이어지지 않았나. 이게 어떻게 보면 영조와 정조 시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. 왜? 이 영조 정조가 탕평 정치가 먹히는 이유는 왕이 워낙 뛰어나서 그래요. 이 영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정치 10다입니다. 정치 엄청 잘해요. 맨날 울어요. 뭐만 하면 울어요. 예, 막 신하들도 막 같이 울어야지. 그 뭐하노 뭐. 뭐 숙종 무덤가가 막 펑펑 울고 왕 그만하겠다고 펑펑 울고 그냥 막 신하들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에요. 정조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중에 심한지한테 보낸 편지 보면은 그냥 아주 판을 다 쳐다보고 저 위에서 들다보듯이 막 가지고 놀거든요. 이 바탕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이거란 거죠. 사실 신하들 잔뜩 모아놓고 그들의 어떤 그 대립된 그 두 관계를 갖다가 하나로 조율한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. 그러니까 영조 정조니까 가능했던 거예요. 그 뒤에 가면 특히 그 뒤에 어린 왕들이 계속 즉위하면서 이런 게 이제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는 거예요. 네, 그러면서 조선의 정치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네, 엄청 뭐 학습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데 네, 그냥 가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네.